본 영상의 내용은 픽션이며 기괴한 도서관의 순수 창작물입니다. 시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괴한 도서관 오리지널 시리즈 사망 알림 메시지 지금 시작합니다. 가시죠. 특별할 것 없어 보이는 어느 평범한 가정집. 방에서 공부 중인 고등학교 2학년 외동딸 나리를 위해 웬일로 어머니가 과일을 들고 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눈앞에 비친 것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차갑게 식어버린 딸의 시신이었습니다. 이후 경찰에서 조사한 결과 먼저 가서 기다릴게 라는 내용의 짧은 유서 한 장이 발견됐습니다. 대다수의 경찰들은 유서가 발견됐으니 더 이상 조사할 필요도 없다며 단순 자살로 사건을 종결짓길 원했으나 최근 부임한 최민석 경위는 왠지 모를 꺼림칙한 기분에 계속해서 수사를 진행했고, 그 결과 사망한 여고생 나리는 중학교 시절부터 수년간 집단 괴롭힘을 당해왔었으며 고등학생이 된 이후에는 스마트폰 메신저와 문자 메시지, 전화로 더욱 심한 괴롭힘을 당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가해 학생들 3명은 하루에 수백 통의 문자와 전화, 메신저 알람을 이용해 피해 학생을 괴롭혔으며 메신저 대화방을 나가도 계속해서 다시 초대하는 식으로 피해자를 놔주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피해 학생이 중학생이었던 당시 부모님과 학교에 도움을 요청했었으나 그저 애들끼리의 장난으로 여기며 학교 측과 부모님은 물론 그 어떤 어른도 피해자의 호소를 진지하게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최민석 경위는 여기까지의 사실만으로도 충격적이었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피해 학생이 사망하기 몇 달 전 가해 학생들의 부모님이 피해 학생의 부모에게 찾아가 학교 폭력이나 괴롭힘에 대해서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기로 합의하며 거액의 금품을 건넸다는 것입니다. 가난했던 피해 학생의 부모는 그 돈을 받았고 합의에 동의했으며 이후 피해 학생의 부모는 자신의 딸에게 미움받을 짓을 했으니까 괴롭히는 거 아니냐며 오히려 괴롭힘 당하던 자신의 딸을 질타하고 외면하며 가해 학생 측 부모에게 받은 금품으로 놀러다니기 바빴습니다. 그렇게 피해 학생은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게 된 것입니다. 결국 피해 학생이 사망한 뒤 이러한 사실이 세간에 드러났지만 가해 학생들의 부모는 언론사에 돈을 뿌려 유명 연예인의 사건 사고 뉴스를 특종으로 보도하게 만들면서 여고생 나리 양의 집단 괴롭힘 사망 사건은 순식간에 사람들에게서 잊혀졌습니다. 게다가 가해 학생들은 징계를 받는 걸로 처리됐었지만 사실은 해외여행을 다녀올 뿐이었고 SNS에 해외여행 중인 사진을 올리면서 사망한 여고생을 조롱하는 글을 작성했고 일말의 죄책감도 없이 지내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사망한 여고생의 부모는 보험금으로 이곳저곳 놀러다니느라 차일피일 미루던 딸의 장례 절차를 뒤늦게 끝마쳤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가해 학생들 중 한 명인 A양이 자신의 부모님 소유의 상가 건물 옥상에서 투신자살한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양이 혼자서 옥상으로 향하는 CCTV가 발견되었기에 해당 사건은 자살로 처리되었습니다. 하지만 가해 학생들은 A양이 죽기 전에 남겼던 메신저 대화 내용을 떠올렸습니다. 오싹한 기분이 들던 그때 B양이 C양에게 메신저로 말했습니다. 이후 경찰서 사이버 수사대에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B양은 경찰서로 향했으나 당연하게도 경찰은 B양의 이야기를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B양은 집으로 돌아왔고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의문의 문자 메시지는 불규칙적인 간격으로 큰 소리의 알림음과 함께 수신되었으며 핸드폰 볼륨을 낮춰도 최대 볼륨으로 알람이 울렸습니다. 게다가 핸드폰 전원을 꺼놔도 어느샌가 켜져 시끄러운 알림음과 함께 문자가 수신되었습니다. B양이 귀를 틀어막고 방 안에 웅크리고 있던 그때 C양이 찾아왔고 고심 끝에 C양과 B양은 알림 문자에서 말한 그 시간이 될 때까지 집 밖에 나가지 않고 함께 있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다음날 오후 문자 메시지가 왔습니다. B양은 극심한 공포에 휩싸이기 시작했으며 C양은 그런 B양을 안심시켰습니다. 야, 쫄지마. 걔 미친 자식이 누구든 여기를 어떻게 들어오겠냐?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문자에서 말한 시간이 가까워지던 그때 B양에게 새로운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함께 있던 C양에게도 문자 메시지가 왔었습니다. 그것도 B양과 동일하게 사망까지 4분이 남았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C양은 B양에게 소리쳤습니다.
너 때문에 나까지 죽는데잖아. 나도 몰라. 왜 나한테 그래? 다 너 때문이야. 죽을 거면 혼자 죽어. C양은 일어나 현관으로 향했고 B양은 C양을 따라 나서며 같이 있어달라 부탁했습니다. B양의 손길을 뿌리치며 C양은 현관문을 열었고 다음날 B양의 부모가 집 앞에 오니 현관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모는 집 안으로 들어가 조심스럽게 방을 살펴봤습니다. 방 안에는 B양과 C양이 사망한 상태로 있었습니다. 이후 경찰 조사에 의해 B양은 C양에 의해 목이 졸려 질식사하였으며 C양은 B양이 쥐고 있던 칼에 의해 복부 파열 및 과다출혈로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렇게 며칠 후 사건이 종결되던 그때 경찰 조사 과정에서 새어나간 건지 아니면 누군가 의도적으로 퍼뜨린 건지 알 수 없지만 전국 각지의 고등학교에서 받으면 죽는 문자 메시지 일명 사망 알림 메시지에 대한 소문이 퍼지게 되었습니다. 문자 메시지를 받는 순간 44시간 44분 후 사망하게 되며 함께 있는 사람도 죽게 되는 저주 사망 알림 메시지. 초자연 도서관 연합 실시간 갱신 자료 보관 영역 전자기기 항목 4/27열 43번째 칸에 보관된 기록 명칭 사망 알림 메시지 최근 수정일 2021년 3월 22일 오후 7시 한 맺힌 사람이 누군가를 저주하면서 죽으면 낮은 확률로 발생되는 초자연 현상 저주 대상에게 44시간 44분 뒤 사망하게 될 것이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해당 시간이 되기 전까지 불규칙적으로 보내는 현상. 현재까지 확인된 사망 알림 메시지는 본 영상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사망했던 여고생 나리가 최초로 탄생시킨 건 아닙니다. 언제부터인지 불확실하지만 아주 오래전부터 스마트폰이 있기도 전부터 흑백 화면에 폴더폰이 있던 시기에 사망 알림 메시지에 대한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전해진 소문과 확인된 정보에 따르면 사망 알림 메시지는 깊은 절망감에 휩싸인 사람이 누군가를 극도로 저주하며 사망한 뒤에 아주 낮은 확률로 발생하는 초자연 현상이며 저주가 발생된 이후 최소 1명부터 최대 13명까지 저주의 대상이 된 사람에게 사망 알림 메시지를 순차적으로 보내며 메시지에 표시된 시간이 되었을 때 문자 수신자는 공포감과 스트레스에 정신적으로 위태로운 상황이 되면서 대부분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만약 둘 이상의 저주 대상이 사망 알림 시간이 되었을 때 함께 있을 경우 그들 모두에게 극심한 의심암기가 씌어지고 서로 의심하며 적대하다가 서로를 죽이게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문자를 수신했던 저주 대상들 중 살아남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으나 그나마 높은 확률로 저주를 회피할 수 있다고 추측되는 방법은 인위적인 임사체험입니다. 즉 약물이나 기계를 이용해 사망 알림 메시지에 시간이 되었을 때 고의적으로 잠깐 동안 심장을 정지시킨 뒤 재활성화하는 방법입니다. 물론 문자 수신 후 44시간 44분 후 사망하게 되기에 저주 대상이 된 사람을 찾거나 실험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사서님들도 누군가에게 저주받지 않도록 남을 괴롭히지 말고 어려움에 처한 친구를 도우며 착하게 살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더욱 기괴하고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